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지혜과학연구센터에 있는 연구교수 김상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연구 주제는 이번 1차 년도에 연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한국어 어절 정보 처리를 할 때 좌우반구의 기능 분화와 협응 기제에 대해서 행동 실험을 몇 가지 수행을 했고, 그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한국어 어절 정보 처리를 통해 좌반구 협응 연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반구 협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 좌반구와 우반구로 구성된 그 뇌 구조에 의해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 정보 처리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이 좌반구와 우반구가 기능적으로 분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좌반구는 주로 음성 지각과 산출, 특정 동사 처리, 의미 처리처럼 구체적인 정보 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휘 정보 처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어휘적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그런 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반구 같은 경우에는 언어 처리에서 그 화용론적인 측면, 그러니까 언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우반구의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좌우반구의 기능적 차이로 인해 이 좌반구와 우반구는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 의사소통이 구체적으로 한국어 어절 정보 처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구에서 주목을 한 요인은 바로 친숙도라는 건데요. 이 친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보 처리 능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숙성이 좌우반구의 의사소통과 관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숙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능숙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자극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그 자극을 정보 처리한 경험이 부족해서 정보 처리가 좀 더 미숙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친숙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정보 처리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이 친숙도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좌반구와 우반구는 의사소통이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오른쪽에 있는 이 연구 결과를 볼까요? 이 연구 결과에서는 참가자들이 움직임 추적 과제라고 하는 과제를 60분 동안 수행을 하면서 나타난 뇌 활성화의 반응 변화를 측정을 했습니다. fMRI라고 하는 그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할 때 뇌에 활성화되는 영역을 측정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 사진은 이 흰 색깔 밝게 표시된 부분이 활성화된 영역을 가리키고 그렇지 않은 이 회색과 어두운 부분들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맨 왼쪽에는 이 초급자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급자로 갈수록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과제를 좀 더 능숙하게 처리를 할수록 그 과제의 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정보 처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이 영역의 활성화가 굉장히 능숙하게 일어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 좌반구와 우반구라고 하는 것도 친숙도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좀 더 능숙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연구에서 친숙도라고 하는 요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반구와 우반구의 의사소통에 관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 연구에서 좌우시야 분할 연구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좌우시야 연구 분할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 가운데 응시점을 기준으로 좌시야와 우시야가 있을 때 자극을 이렇게 편시야에 제시를 하게 되면 제시된 그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의 반구로 정보 처리가 전달이 되는 이런 연구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응시점, 정 가운데 응시점을 기준으로 좌시야의 단어를 제시하면 이 단어는 우반구로 먼저 편향되어 정보 처리가 되고요. 반대로 우시야의 자극을 제시하면 좌반구로 먼저 편향되어 정보 처리가 되고 이러한 그 정보 처리의 차이를 유도를 해서 의도적으로 유도를 해서 좌우반구의 정보 처리 특성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좌시야와 우시야에 동시에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좌반구와 우반구의 활성화를 동시에 유발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는 좌반구와 우반구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행동 실험 방법은 사실 그 기존의 뇌신경과학적인 방법인 뇌파나 fMRI 등에 비해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비용과 시간을 감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행동 실험이다 보니 뇌파나 뇌 영상에 비해 어떤 그 실험에 대한 부담이 좀 줄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기간 혹은 비용 그런 부분들까지도 부담이 좀 덜하는 그런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그 우시아와 좌시아에 자극을 제시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뇌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일부 선행 연구의 결과로 비추어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먼저 우시아의 자극을 제시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 뇌가 있으면 왼쪽에 있는 것을 좌반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반구라고 하는데 보시면 우시아의 자극을 제시하면 좌반구에서 활성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활성화는 지금 이 자극이 제시한 이후로부터 약 200ms 이내의 반응을 MEG로 측정을 한 연구입니다. 이 MEG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fMRI처럼 자극을 보고 나타나는 뇌의 활성화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fMRI와 다른 차이점은 이 MEG라고 하는 방법은 fMRI에 비해 시간적인 해상도가 좀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리세컨드 단위로 좀 더 고해상도의 시간적 정보 처리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시간대에 나타난 활성화된 영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MEG 연구를 통해서 측정된 뇌 반응이고 측정을 해보니 우시아에서 자극을 제시하면 좌반구의 반응이 이제 초기에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좌시아의 자극을 제시하면 이제 반대쪽 반구인 우반구의 활성화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자극 제시 이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향된 정보 처리가 가운데로 모아지는 이런 그 활성화된 영역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말인즉슨 처음에 자극이 제시되고 난 이후 직후에는 한쪽 반구에 편향된 정보 처리가 나타나다가 이후에 정보 처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좌우 반구가 협응을 하고 좀 더 좌우 반구의 균형된 그런 정보 처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방법 론들과 그리고 원리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본 연구의 크게 5가지 실험을 통해서 좌우 반구의 의사소통을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은 우리 한국어 어절의 친숙도 역할과 그리고 좌우 반구 협응 이해를 위한 기반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중앙시야 제시 실험이고요. 두 번째 실험은 편시야 제시로서 우리가
이후에 좌우반구 의사소통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이 의사소통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실험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은 양시야에 동시에 제시한 실험인데요. 이렇게 그 양시야에 동시 제시를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측정을 하면 이렇게 편시야에 제시했을 때와 달리 좌우반구의 의사소통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확인을 해서 좌우반구의 협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험과 다섯 번째 실험은 편시야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제시해서 좌반구의 협응이 나타나는 방향성과 그리고 협응이 나타나는 이유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실험은 중앙시야의 자극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실험 목적은 제가 고려하고 있는 어휘 변이들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행동 반응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실험에서 총 32명의 참가자를 모집을 했고 평균 연령 24.41세 그리고 어절 판단 과제를 실시했고요. 사용된 자극은 신문, 영화, 전문 지식 도서 그리고 인터넷 글 등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실험 자극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절 총 300개 그리고 비어절 총 300개 이렇게 사용을 해서 600개의 자극을 판단하는 실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려고 했던 효과는 바로 이 친숙도 요인의 효과여서요. 이 친숙도 변인의 이 그 디그리 그 정도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F1이라고 하는 것은 Familiarity Number 1이라고 해서 친숙도가 가장 낮은 조건이고요. 그리고 F4는 친숙도가 가장 높은 조건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획수, 음소수, 음절수, 형태소수 등 다른 변인들은 이 조건 간에 유사하게 통제를 해서 오로지 친숙도만의 효과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한 거죠. 행동 반응 분석 결과 친숙도가 높을수록 그죠? F1에서 F4로 갈수록 반응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정답률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조금 전에 그 친숙도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처럼 우리가 어떤 정보 처리에 좀 더 친숙해질수록 능숙하게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험 2, 3, 4, 5에서 나타난 결과를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반적인 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 이제 그 크게 의미 변인, 길이 변인, 빈도 변인으로 나눠서 살펴봤었는데 이 그 변인들의 효과를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 처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양적인 정보 처리, 그 두 번째는 질적인 정보 처리라고 해서 양적인 정보 처리는 예를 들면 밀리세컨드, 퍼센티지, 정답률을 의미하고 질적인 정보 처리는 같은 밀리세컨드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관련 있는 변인들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자 A와 B가 똑같이 200ms로 반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참가자 A와 B의 반응 준거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반응의 질적인 차이를 저는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분석을 했고 보시면 이제 F1에서 F4로 갈수록 이제 빈도 변인의 효과는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길이 변인 그리고 의미 변인은 다소 이렇게 친숙도가 낮은 변인에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친숙도의 변화에 따라서 질적인 정보 처리의 차이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어서 실험 2에서는 이런 그 좌우반구의 구체적인 정보 처리의 차이, 비대칭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편시야의 자극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좌반구와 우반구의 질적인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바로 그 좌반구는 어휘적 단위에 기반한 정보 처리에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 반면에 우반구 같은 경우에는 좌반구보다 좀 더 물체 혹은 나자의 외적 형태와 관련된 시각적 속성 정보 처리에 우수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뒤이어서 나타나는